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일문 입문편 제 1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승익쌤입니다. 자, 천일문 강의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이 천일문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 컬러로 여러분들 교재와 똑같은 이 화면을 이 전자칠판에 띄워놓고요.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일문 입문편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천일문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고 초등학생마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정확한 수준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교재 내용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30분씩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과 쭉 이렇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그대로 똑같이 보여드리니까요.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저도 이제 같이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14쪽의 내용 먼저 보려고 합니다. Background Knowledge라고 그래가지고요. 배경 지식을 담고 있는 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요게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품사라는 게 나옵니다. 품사. 이 품사. 요 품사가 무엇인가? 이 품사는요. 단어가 영어에서 딱 이렇게 태어날 거 아닙니까? 누가 big, notebook, wash, cute, round, rabbit 이런 거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었다면 되게 웃긴 얘기고 영어에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네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8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품사도 품사지만 우리는 팔품사라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팔품사가 무엇인가? 이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그 성격을 8가지로 나누어 준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래가지고 이 8가지가 나와 있고 차근차근히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 영어 문장 학습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인데요. 교과서에 없어 이게. 이게 교과서의 특징입니다. 교과서는요, 문법 요소가 이제 본문에 다 활용이 돼야 되는데, 팔품사라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서는 중학교 교과서가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본문이. 그래서 이게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다 쓰잖아요. 명사, 대명사, 뭐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막 이런 말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내가 이걸 모르는데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중학교 가서 당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요 이제 단어들이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단어가 생겨났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 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죠. 명사가 rabbit이랑 노트북입니다. rabbit 토끼고요. 노트북은 공책이에요. 참고로 재밌는 게 이거 노트북 있잖아요. 이거 저기 그 컴퓨터 아닙니다. 그 컴퓨터는 영어로 우리가 랩탑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무릎에 놓고 쓰는 그런 컴퓨터를 그래가지고 랩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노트북은 우리말로 노트북은 컴퓨터 같지만 사실 영어에서 노트북은 공책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얘가 명사입니다. 형용사 big이랑 cute 큰 거, 귀여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형용사 되고요. run 달리다, wash 씻다는 동사가 되고요. slowly, really는 느리게, 정말로라고 하는 부사가 되고요. ain이 나오는 전치사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뭐 다 배우는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히 오늘 다 배울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단어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타고난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가? 특히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좀 잘하면은 선생님 이거 뭐 다 쉬운 건데 이걸 뭐 굳이 뭐 이걸 뭐 전치사다 뭐 부사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요. 이 문법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고등학교까지 가려면은 여러분들은 익히셔야 됩니다. 요 기초는 익히셔야 앞으로도 뭐 전치사를 이용하면 예를 들면 전치사 뭐 명사 치면 뭐 전명구가 된다. 그게 뭐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를 쓰이고 이런 말들이 계속 들을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런 것들을 피해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시면은 좋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품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요. 명사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다. 그쵸? 명사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같이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는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합니다. noun.
여기 이제 영어로 명사고요. 사람, 사물, 추상적인 개념 등 세상 모든 것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또는 추상적 개념이 뭐냐? 뭐 사랑, 평화,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름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의 이름이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student, 학생이라는 명사, 얘 뭐야? rabbit, 토끼라는 명사, 얘 뭐야? orange, 오렌지라는 명사, 얘는 notebook, 공책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추상적인 개념 나타내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information, 정보죠. power, 힘, peace, 평화, happiness, 행복입니다. 요런 아이들도 이제 명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은근히 명사의 종류를 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명사도요. 다 똑같은 명사 아니고 그 안에도 뭐 당연히 구별을 하면은 몇 가지 구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하나의 구별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고유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고유한 이름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명사인데요. 미국 하면은 America, 셰익스피어 하면은 셰익스피어, 그리고 마르즈가 화성이고요. 인천 에어포트, 인천공항입니다. 고유명사는 이름 그대로 좀 고유한 겁니다. 세상에서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얘네들은 문장에 어디에 쓰든지 간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짝 얘기를 해주네요. 제일 먼저 봤던 student이나 rabbit 같은 요런 아이들은 보통 명사라고 이렇게 이제 또 구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유명사도 있는데 보통 명사는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학생도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토끼도 여러 마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개가 있고요. 고유명사는 뭐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세부적인 구별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뭐다? 그것의 이름을 말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가지고 우리는 대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대명사는 제일 기본적 개념,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에서도 엄마가 우리에게 영화를 보여줬다. 엄마도 우리와 함께 재밌게 보셨다. 엄마도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어로도요, 이 엄마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she라고 고쳐야 되고, 우리말이라면은 사실 좀 어색하긴 한데, 그녀 정도로 가야 되는데, 엄마를 그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지. 근데, 영어든 우리말이든 똑같은 단어를, 특히 명사를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하는 말로 바꿔 쓰게 되는데요. 우리 익숙합니다. I나 you, he나 she, 그리고 뭐 it이나 this, that 이런 아이들을 대명사라고 하죠. 명사를 대신한다는 뜻이고요. student 학생은요. he나 sh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rabbit 토끼들입니다. they 그것들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notebook 공책은요. it 그것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대명사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동사 한번 볼까요? 동사, 사람, 사물의 움직임, 상태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사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요게 다 이제 많이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fly 하면은 날아가는 거네요. sing 노래 부르다, watch 뭡니까? 보다, swim 얘 뭐고 있어? 헤엄치는 거, 수영하는 거, run 하면은 달리고 있네요. 타조가 달리고 있네.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동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study 공부하다, run 달리다, wash 씻다, open 열다. 이런 아이들이 동사가 되는 것들이고요. 사실 여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동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그 정도는 알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말해주죠. 비동사는 am, are, is 그리고 알고 있으니까 적을게요. was, were 5개밖에 없어요. 영어에서 비동사는 5개밖에 없습니다. am, are, is, was, were 5개가 있는 비동사라는 게 있고요. 방금 보신 저 동사는 우리가 영어에서는 일반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동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돼지 삼형제처럼 동사도요,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이제 조동사. 조동사도 알고 있습니다.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뭐 can이라던가 must라던가 will, should 요런 아이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조동사라고 하고요. 이 책에서는 뭐 요런 의문문 만들거나 수동태 만들고 부정문 만들고 뭐 진행형 만들고 완료형 만들고 요런 것들도 조동사로 분류했는데 그건 맞긴 맞아요. 근데 요거는 잠깐 괄호를 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닐 겁니다. 이제 외국의 문법서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도 조동사다라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거는 누구예요? 요거죠. can이라던가 표시해 드릴까요? 요거 can이라던가 must라던가 will이라던가 should라던가 이런 게 이제 조동사로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초등 때부터 배우셨죠? 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동사의 의미 더하죠. 나중에 다 볼 건데 can study 하면 공부할 수 있다. must run 달려야만 해. will wash 씻을 것이다. should open 열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동사의 의미 더하는 조동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동사의 세 종류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 비동사가 있었고요. 5개밖에 없었어. 일반 동사가 있었죠. 얘는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방금 봤던 조동사라고 해가지고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게 동사. 자, 그리고 형용사로 넘어갑니다. 교재 밑으로 내려갈게요. 형용사는 영어로는 adjective입니다. 발음은 adjective고요. 명사의 모양, 성질 등을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명사 앞이나 뒤에 위치해가지고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역할이 더 있는데요. 비동사 다음에 와가지고요. 문장의 주어인 명사를 설명할 때에도 쓰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먼저 볼까요? cute 하면은 귀여운 거잖아요. 이게 형용사죠. 얘 뭐 하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rabbit, 토끼라는 명사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토끼가 아니라 귀여운 토끼가 되죠. 근데 요 봐봐요. 요게 형용사거든요. 근데 이제 hungry가 배고픈 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문장 안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나를 좀 생각해 보니까 위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죠? 얘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얘는 비동사 다음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가 이제 보어 자리라는 곳이거든요. 뭐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개가 살짝 쓰임이 다르네. 위치가 약간 다르네. 그 정도 느낌만 잡으셔도 괜찮고요. big이라는 형용사 뭐 하고 있어요? building 꾸며주고 있죠? 큰 건물. important 중요한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information 명사 꾸며주고 있고요. sweet 달콤한 오렌지 꾸며주고 있죠. clever 요거 지금 비동사 다음에 와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He's clever. 그는 영리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형용사. 자, 그리고 이제 관사라는 애가 있는데요. 관사는 요게 지금 사실 보시면은 관사라는 애는 어나 언이나 던데요. 요거는 팔품사에는 사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팔품사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이 책에서는 형용사처럼 이렇게 봅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관사는 저게 익숙하시죠? 어나 언이나 더 같은 이런 아이들인데요. article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 저거 이제 명사 앞에 붙이는 겁니다. 관사라는 말이 한자어인데요. 이게 갓관자거든요. 갓 아시죠? 갓. 여기 사람이 있으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람이 이제 갓 같은 거 썼잖아. 요게 갓이죠. 모자같이 썼잖아요. 이 관사도요. 명사 위에다가 갖다 씌우는 겁니다. 어나 언이나 더라는 애를 명사 앞에다가 갖다 씌우는 게 관사인데 이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요거는 일단 참고만 하고 갑시다. 기본적으로 뭐 어나 하면은 이제 불특정한 한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a student 하면은 어떤 학생 an orange, 오렌지 한 개. 이제 the 같은 경우는 조금 특정한 걸 말하죠. 그래서 the rabbit 하면 그 토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가리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관사 요 정도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팔품사를 셀 때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로 넘어가죠. 부사입니다. 부사는 기본적으로 꾸며주는 말인데 명사 이외의 모든 것을 꾸며준다. 왜냐? 너무 당연하죠. 명사는 누가 꾸며주는데요?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잖아요. 이거는 이미 형용사 내가 꾸밉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사는요 이 명사를 꾸며주지 않고요 그것 빼고 다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부사가 뭐 무슨 역할들 하고 있는가 조금 확대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할 때 살짝씩 느려지는 거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 파일이 워낙 커가지고
자,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slowly 얘가 부사죠. 이 뭐 하고 있습니까? walk 걷는데 어떻게 걸어요? slowly 느리게 걷다. 그래서 이 동작 꾸며주고 있습니다. work 일을 하긴 일을 하는데 poorly 형편없게거든. 일하는 거 어떻게 일하는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사의 역할이고요. early 일찍입니다. 얘 뭐 하고 있습니까? get up을 꾸며주죠. 일찍 일어난다 되고요. live 살긴 사는데 어디 살아? here 여기 살아. 이런 것도 가능하고. 얘 부사입니다. big boy 자체도 굉장히 큰 소년이에요. 근데 very가 big 꾸며주면서 매우 큰 소년 되고 fast runner 빨리 달리는 그런 달리기 주자입니다. really 들어가서 정말로 빨리 달리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ly를 붙여가지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 쓰냐면은 이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여가지고 부사처럼 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carefully, 조심히, slowly, 천천히, usually, 보통, 사실은, actually인데 잘 보시면은 전부 다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 플러스 ly는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또 허리를 찌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lovely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어. lovely. 이 부사가 아니거든요. lovely 하면은 love는 명사입니다. 여기다가 ly 붙이게 되면은 이게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가 되면서 이게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 됩니다. lovely 하면은 사랑스러운 이런 식으로 ly 붙였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뭐 부사다 이렇게 가시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ly를 붙여도 형용사인 아이들도 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또 내려가죠. 전치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축소를 해서 볼게요. 전치사. 전치사는 일단 교재 한번 먼저 보세요. 전치사는 in, at, on, by, to처럼 짤막짤막하게 생긴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치사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preposition. 이게 이미 앞에 위치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pre가 앞이거든. 이 포지션이 딱 위치하는 건데 앞에 위치하는 말. 우리말로 봐도 앞전자에 위치할 때 치의 말씀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 자체가 전치사는 앞에 위치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짤막한 애들이 뭐 앞에 위치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답이.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는 말이고요. 바꾸어 말하면은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자,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얘네들은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전치사 혼자서는 못 써요. 전치사 단독으로는 못 쓰고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in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글씨가 좀 작지만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in이 있으면은 혼자서 안 돼. 더 박스가 붙어. 그럼 이제 말이 되지. in the box, 상자 속에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up이랑 the stairs 붙어서 계단 위로 되고요. through가 뭐뭐를 통해서, 통과해서입니다.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통해서. at이 어디에서인데 at the mall, 쇼핑몰에서 down the stairs, 계단 아래로 over, 그러니까 뭐뭐 위거든요. over the bridge, 다리 위로. on the table 한 번에 갑니다. 탁자 위에 until night, 밤까지. under the table, 탁자 밑에. by noon, 정오까지. before lunch, 점심 전에. between you and me, between이 뭐뭐 사이죠. 너와 나 사이에. to school, 학교로. after lunch, 점심 먹은 다음에. cross, 가로질러입니다. 길을 가로질러서. Peter, 피터의 since가 뭐뭐 이후로죠. since last year, 작년 이후로. toward는 뭐뭐를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from her, 그녀로부터. during이 뭐뭐 동안에, during summer, 여름 동안에. into the box, 박스 속으로. about him, 그에 대해서. behind가 뭐뭐 뒤에죠. behind the table, 탁자 뒤에. except은 뭐뭐를 제외하고. Sunday, 일요일 제외하고. for you, 널 위해서. within a week, 일주일 내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어렵다. 이런 거 어렵다. 요거 이제 고등학교 수준. 그 사실에도 despite, 불구하고 요렇게요. 포인트가 뭐냐? 전치사는요. 자기 혼자 쓰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따라와서 합쳐서 의미가 완성되는 그런 게 전치사의 특징이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구전치사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에요. 2개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이 모여서 세트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Because of 뭐뭐 때문에 next 바로 옆이고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in spite of 하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려운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제 요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두 덩어리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식어구라고 하는 거 살짝 줄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수식어.
수식어는요, 영어에서 수식한다라고 하면 꾸며주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집에서 떡볶이 같은 거 만들어 봤어요? 떡볶이 만들 때 기본 재료는 떡이랑 어묵이 있습니다. 고추장 넣고요. 네, 뭐 맛있는 그 뭐 물엿 같은 거 좀 넣고요. 자, 끓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도 맛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기본 재료밖에 없으면은 이게 좀 그래. 뭔가 더 넣어줘야죠. 라면 사리 집어넣고 만두 집어넣고 뭐 집어넣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뭐 기본적인 것만 하면은요, 이게 문장이 썰렁해요. 그래서 수식을 해주는데요. 그 수식이라는 거는 더 꾸며주는 겁니다. 떡볶이에 라면 사리 넣고 만두 넣듯이 이걸 더 문장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주는 것을 영어에서 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잘 보시면요. There's a cat. 이런 것도 사실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차차 다 배워 나갈 겁니다. There is는 뭐뭇이 있다라는 거죠.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문장 좀 썰렁하죠? 그래서 white fat을 붙였어. 그러니까 의미가 이렇게 불어나죠. 하얀색에 좀 살찐 고양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on the sofa도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라면 사리 추가하고 만두 2개 더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살찐 고양이 한 마리가 하얀색까지 들어가야죠. 살찐 하얀색의 고양이 한 마리가 소파 위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장이 풍부해졌죠. 이런 것들이 수식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수식이라는 거는 이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자, 처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는데요.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이런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student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student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앞에 5 tall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5명의 키 큰 학생들 이런 식으로 의미가 더 불어나게 되죠. 자, 이번에는 rabbit입니다. 토끼입니다. 이 토끼인데 cute을 붙였습니다. 관사 붙었고 cute이 들어가면서 이 한 마리의 예쁜 귀여운이죠. 귀여운 토끼 이런 의미가 완성이 되고요. 자, round orange입니다. 오렌지는 오렌지인데 무슨 오렌지? 동그란 거죠. 이 동그란 그 오렌지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잠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별표 하나 쳐보도록 하죠. something은요, 얘 지금 약간 좀 독특한 게요. precious가 귀중한, 소중한 이런 뜻인데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합니다. 요건 좀 독특해요. 왜냐면 영어에 원리가 있는데요. 한 덩어리일 때는요, 앞에서 뒤로 수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인데 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느냐? 요 녀석 때문인데요. 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띵으로. 무슨 띵으로 끝난 애들이 있습니다. 뭐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애들. 띵으로 끝나거나 무슨 body로 끝나거나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슨 원으로 끝나거나 요런 아이들은요. 한 덩어리일 때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하나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의 수식입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형용사도 수식하지만 부사도 수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느냐. study, 공부해라. hard하게, 열심히 해라. 이 hard가 들어가 있고요. really가 뭐하고 있습니까? fast 꾸며주고 있으면서 문장 풍부하게 합니다. 빠른 이제 동물이 있는데 정말 빠른 동물이 이렇게 되고 very가 또 much 꾸며주죠. I ate lunch. 나 점심 먹었는데 very much 매우 많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much를 꾸며주고 있고요. fortunately 하면은 운 좋게도 이런 뜻입니다. 운 좋게도 하면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된 떡볶이에 이렇게 만두사리 같은 거 집어넣는 겁니다. 운 좋게도요. I got a perfect score. 나는 만점을 받았다. 이 문장에다가 이 fortunately가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문장을 꾸며주는 친구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좀 더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전명구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아까 품사 같은 거를 익히셔야 됩니다. 전명구가 뭐냐? 전명구. 전명구는 전치사의 전, 명사의 명입니다. 전치사는 혼자 쓰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항상 그렇게 세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도 전치사 다음에 명사랑 같이 쓰니까 얘네 둘을 세트 메뉴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 너네는 그냥 한 덩어리다. 구라는 건 덩어리란 뜻이에요. 구라는 거는
두 단어 이상으로 된 하나의 덩어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 덩어리는 너무 많이 쓰인다. 너네 그냥 구라고 해. 그래가지고 전명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명구가 말하는 거는 요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 근데 얘네가 굉장히 문장에서 수식을 잘해주는 녀석입니다. 약간 요리로 따지면은 라면사리 같은 녀석이에요. 라면사리 웬만한 데 넣으면 다 맛있죠. 떡볶이도 넣고 부대찌개도 넣고 넣으면 하여튼 다 맛있어. 그런 것처럼 얘네도요, 문장 수식을 진짜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 보시면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부사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문장 같은 게 어때요?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를 한번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The puppy in his house is cute 이래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명구가 얘잖아요. 요거. 요게 전명구입니다. 보이십니까? in이 전치사, his house가 명사예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puppy,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in his house, 그의 집에 있는 강아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의 집에 있는 그 강아지는 is cute, 귀엽다. 이렇게 앞에 있는 puppy를 꾸며주는 형용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the puppy lives, 그 강아지는 살아요. 어디 살아요? in his house, 그의 집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장소를 더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배울 때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거요, 사실 또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거 구별하는 게. 그래서 그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요. 전명구라고 하는 저런 세트가 문장에서 라면사리처럼 많이 꾸며주는구나. 그 정도 잡고 넘어가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달아 나올 수 있는 수식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연달아서 계속해서 수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식한다는 게 그런 거죠. 떡볶이에다가요, 뭐 집어 넣을 때요, 라면 사리도 넣고, 만두도 넣고, 뭐 집에 있는 튀김도 넣고, 다 넣어도 되잖아요. 수식은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하다가, 그만해. 이런 거 없어요. 계속 수식해도 말이 된다면 계속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Many passengers. 자, many가 한번 들어갔죠. 많은 행인들은요, moved rapidly. 또 수식했지. 그냥 이동한 게 아니라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Because of로 또 수식 들어갑니다. 전치사 명사 패턴이네. Because of the shower. 샤워 하면은 이게 소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take a shower 할 때 그 집에서 하는 그 샤워도 맞고요. 비가 내릴 때 짧게 오는 것을 shower 하면은 소나기라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e will discuss the problem. 우리는요, 그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까지는 괜찮은데 in the room, 장소 수식하죠. 시간 들어옵니다. from 4 p.m. to 6 p.m. 이 pm은 오후를 말하죠. 참고로 오전은 am, 요게 오전이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그의 방에서 그 문제를 discuss, 논의할 것이다. 이런 문장도 있고요. 그럼 얘는 어때요? neighbor, 이웃입니다. 그냥 이웃이 아니네. near my house. 나의 집에 near이 근처잖아요. 근처에 있는 저 이웃은요, sings,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very loudly, 매우 시끄럽게 노래합니다. 언제요? at night, 밤에 이렇게 노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뼈대만 따져본다면 요렇게 두 개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왜 떡볶이의 핵심 재료는 뭐예요? 떡이랑 어묵이잖아요. 사실 아무리 뭐 딴 게 많이 들어가도 떡볶이의 본질은 떡이랑 어묵이죠. 그런 것처럼 이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요, 이 문장의 본질이 뭐냐면은 the neighbor과 sings,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추가된 성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정말 이 나머지도 뭐 필요 없다라고 하기가 그런 게, 뼈대만 놓고 보면은 문장이 너무 썰렁하죠. 그 이웃은 노래한다. 이건 의미도 안 맞아.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의미도 안 맞죠. 그 이웃이 뭐 노래를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하는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필요 없는 거를 갖다 넣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아이들도 다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품사가 다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주요한 품사들만 또 다루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라는 게 만들어질 때 8가지 성격이 있구나. 그걸 팔품사라고 부르는구나. 요거 한번 체크해야지. 그리고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수식하는 성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 되게 문장의 뼈대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이런 수식하는 애들은 언제든지 추가가 될 수가 있구나. 요 정도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가지고요,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2강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